반갑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레피니트 스피닝 팀장 니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이 25센트 라이드가 이제 출시가 됐는데요. 딱 처음에 이 강사로서 이제 25센트 라이드를 딱 만나봤을 때 첫 느낌이 어떠셨어요? 대박 느낌이신가요? 대박은 맞습니다. 대박은 맞고요. 제가 이제 스피닝 센터에서 정말 많은 수업도 해보고 온라인으로도 수업을 진행을 해봤었는데 우선 바이크부터 안정감이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천천히 몇 개 질문이 있으니까 네네. 그때 좀 자세하게 말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일 첫 번째로 이렇게 좀 궁금한 거는 보통 사람들이 실내 자전거 그게 그거 아니야? 그리고 심지어 어저께는 홈쇼핑 보는데 뭐 15만 원짜리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내 자전거랑 그냥 스피닝 자전거 그런 거의 차이점 혹시 어떻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반 실내 자전거는 일단 무게부터가 되게 가볍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10kg, 20kg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방 이렇게 들리겠네요. 그렇죠. 되게 가볍게 만들어졌는데 그러다 보니 힐에 무게가 없고 페달에 체중이 실리지 않아서 일어서서 스피닝을 타기에는 적합한 바이크라고는 못합니다. 아, 좀 위험하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렇지만 이제 25센트 라이드 바이크는 이제 바이크 무게가 50kg로 굉장히 좀 무겁고 안정적이어서 일어서서 탈 때 흔들림도 없이 이제 큰 무리 없이 탈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왠지 막 그 가벼우면 네. 좋은 것 같은 그런 네, 생각이 네, 네. 들었었거든요. 근데 진짜 딱 이렇게 일어서서 막 이렇게 하려다 보면 네, 맞아요. 헷가닥 하겠어요. 맞아요. 가벼운 거는 몸무게만 가벼우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하나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사실 제가 운동을 좀 하는 여자예요. 그래서 네네. 저도 스피닝도 하고 뭐 실내 자전거도 많이 타봤는데, 근데 저번에 제가 체험을 했을 때 정말 엉덩이가 너무 안 아픈 거예요. 근데 왜 그 헬스클럽 같은 데 보면은 좀 엉덩이가 너무 많이 아프고 좀 딱딱하고 그런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쵸. 이거는 어떤 원리로 엉덩이가 안 아픈 거예요? 자, 일반적인 이제 헬스장에 있는 스피닝 바이크는 어차피 스피닝은 서서 타는 운동이기 때문에 안장이 딱딱하게 거의 신경을 안 썼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우리 25센트 라이드는 라이딩 이제 앱을 통해서 오랜 시간 앉아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안장에 이제 메모리 폼과 스프링 충격 흡수 시스템으로 오랜 시간 불편함 없이 통증 없이 운동할 수 있게끔 안장까지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메모리폼과 스프링. 네. 그렇습니다. 우리 침대도 메모리 폼이 더 자기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탔을 때 네. 또 걱정되는 게 우리 아이들이 이제 늦게 들어와요. 늦게 들어와서 이제 살찐 아이들 그 어머니들이 이제 운동시키고 싶고 네, 네. 좀 이렇게 통통한 아이들은 좀 이렇게 좀 운동도 시키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학원 갔다 들어오면 요새 10시, 11시는 훌쩍 넘거든요. 그렇죠. 드라마 시간도 10시예요. 드라마 시간도 10시인데 10시 이후인데 그때 이제 보면서 타고 싶으신데 층간에 요새 보통 아파트 많이 사시잖아요. 근데 층간 소음이 되게 걱정을 끼치더라고요, 사람들한테.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바이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가장 같고요. 큰 네, 그래서 저소음 구조로 이제 비접촉 방식의 저항 강도 조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강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정말 많은 바이크를 경험을 해봤지만 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장점. 네,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저소음 구조로 비접촉 방식의 저항 강도 조절이라 하면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인 바이크는 강도 조절을 했을 때 이제 브레이크 패드에 달려 있는 양모가 이제 휠을 마찰을 시켜서 페달을 무겁게 만들다 보니 그 마찰로 인한 소음과 또 양모가 이제 마찰이 되다 보면은 많이 닳겠죠. 그래서 많이 닳다 보면은 또 양모를 교체하는 번거로움도 있지만 우리 25센트 라이드의 바이크는 이제 직접적인 접촉이 없이 자력으로 마그네틱을 사용해서 자력으로 강도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마찰로 인한 소음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신기하네요. 그러면 브레이크를 교체하거나 이런 필요도 거의 없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막 스피닝을 하잖아요. 그리고 러닝머신처럼 이렇게 네. 좀 이렇게 쿵쿵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무거워서 괜찮은가요? 그렇죠. 이 바이크의 무게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kg로 최대 하중은 심지어 150kg까지 견뎌주는 바이크이기 때문에 두명 타도 그것은 조금
그래서 흔들림이 없다 보니 이게 흔들림으로 네. 인한 소음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리고 저는 또 약간 좀 걱정이 됐던 거는 사실 제가 달리기를 막 한 번 심취해서 막 하다가 무릎이 한 번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떠한 좀 약간 스피드가 나거나 이런 운동은 조금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럼 주변에 봤더니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약간 나이 있으신 어르신들도 당뇨다 뭐다 해가지고 병원에서는 운동을 하라 그러는데 네. 무릎 부상, 허리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걱정하시는 분은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원래 실내 자전거가 혹시 안전한 건지 우리 25센트 라이드를 혹시 네네. 권해줄 수 있는지 혹시 그런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정말 스피닝을 딱 봤을 때는 무릎하고 허리를 굉장히 많이 걱정들을 하세요. 네. 그렇지만 일단 무릎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면 스피닝은 휠의 무게로 이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일반 자전거처럼 막 빠르게 굴리다 보면은 자기가 통제를 못하는 순간 멈추려 할 때 무릎에 이제 힘이 들어가서 부상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막 진짜 알아서 막 돌아가다가 그쵸. 멈춰 내가 갑자기 아 멈추면은, 그러면은 오히려 무릎에 안 좋군요. 맞습니다. 그거는 아. 허벅지 힘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무릎의 힘으로 멈춘다고 보시면 돼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페달링을 하다가 멈추고 싶을 때는 항상 브레이크 버튼 잘 눌러서 멈춰주시면 바로 멈추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꾹 눌러주시면은 알아서 천천히 멈출 거예요. 그러면 무릎이 좀 아프다. 네. 그런 분들은 바이크를 타도 괜찮은가요? 네, 오히려 스피닝은 앞쪽 허벅지 근육을 단련시켜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무릎이 좀 약하신 분들은 앞쪽 허벅지 근육, 뒤쪽 허벅지 근육으로 무릎을 좀 잡아주셔야지 아, 무릎을 네. 좀 더 건강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피닝은 오히려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정확한 자세에 의해서 그래서 그 정확한 자세는 저희가 튜토리얼 영상을 따로 오. 준비해서 이제 찍어서 올려드릴 거예요. 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천천히 시작하시면은 몸에 무리 없이 스피닝을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네. 좋네요. 운동은 해야 되는데 네. 무릎 부상이 염려되는 분들도 그렇죠. 니엘 선생님과 함께 튜토리얼을 참고해서 하면 걱정이 없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요 저는 사실 강도 높은 운동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킥복싱도 하고 막 주짓수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런 거 하다가 이제 못 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쵸. 그래서 집에서 좀 운동을 어떻게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이런 게 출시된 거예요. 25센트 라이드 같은 이런 대박 아이템이.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데 사실은 그러니까 살 빼는 것도 목적이잖아요. 강사님들 보면 다 날씬하시고 진짜 네. 늘씬하시고 막 이러신데 이거를 했을 때 칼로리 소모가 얼마나 많이 되는지 땀이 엄청 나더라고요,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진짜 운동이 그렇게 심하게 되나요? 네, 스피닝은 보통 한 타임에 이제 50분 정도 수업을 하는데 그 정도 했을 때 700칼로리에서 많게는 900칼로리까지 소모를 하는 이제 고강도 유산소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짜장면이 800kcal라는데 그러면 그렇습니다. 짜장면 하나 먹었으면 이거 한번 들으면 되네요. 그냥 한 번만 한 숨만만 들으면 그냥 바로 빠지는 거고요. 그러면 좀 확 와닿네요. 그럼 좀 강한 운동 같은 거 하시는 그런 남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되게 좋겠다. 그쵸? 맞습니다. 제가 최근에 바디 프로필을 찍었는데 지금은 이제 몸이 다시 원상복구가 됐지만 네. 그 당시에 이제 유산소 운동을 따로 하지 않고 저는 스피닝 수업으로만 해서 체지방을 이제 3%까지 뺐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스피닝 크루파이터를 출전하는데 거기 이제 우와. 영상 보시면은 혼자 벗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몸을 보시면은 스피닝으로 다져진 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멋지다. 인스타 친구 해야겠어. 팔로우 해주세요. 네. 그리고 선생님, 애들이 요새 너무너무 집에서 게임만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맨날 거북목 돼가지고 게임기에다가 코 박고, 눈 박고 막 이러면서 이제 게임을 하는데 이 25센트 라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치대가 있어요. 제가 네, 보니까 맞습니다. 여기다가 뭐 핸드폰이나 아니면 태블릿을 꽂아서 뭐 어떻게 한다고 해요. 근데 이런 걸로 인해서 자기 친구들이랑 게임하는 식으로 이렇게 경주도 하고 할 수 있다는데 그럼 저희 아바타가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렇게 만나고 그러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25센트 라이드 앱의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집에서 혼자서 운동하는 것이 아닌 온 가족이 운동을 즐길 수 있게끔
캐릭터를 5개까지 설정이 가능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아이들 캐릭터도 설정해 놓으시고 아이들끼리 만나서도 충분히 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자기 캐릭터를 꾸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상, 뭐 신발, 장갑 이런 것도 바꿀 수가 있어서 네. 뭔가 자기 캐릭터를 키워나가는 재미도 느껴볼 수가 있을 것 그거는 진짜 같아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예. 아 근데 집에서 저희 딸은 이제 6학년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큰 딸은 뭐 대학생이에요. 둘이 서로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키 차이도 있고 차이가 그런데 나죠. 네. 이거를 어떻게 집에서 손쉽게 뭐 이렇게 안장을 뭐 앞으로 한다던가 네. 뭐 높이를 조절을 한다던가 이런 거 강도 같은 거는 어떻게 하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아, 그럼 한번? 그거는 이동해서 설명을 네. 드릴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우선 그치만 최소 키가 140 이상은 돼야 돼요. 네. 아무리 넘어요, 어린 넘어요. 아이더라도, 네, 넘으면 충분하고요. 그래서 안장 옆에 쓰셔가지고 안장은 골반 높이에 맞춰주실 거고요. 그래서 요거 설명은 따로 영상이 제공이 될 텐데 앞에 있는 레버 사용해서 높낮이를 조절해 주시면 돼요. 딸깍 소리가 나게끔 고정을 해주시고, 딸까? 네, 이중으로 맞아요. 이중으로 안정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홈에 끼우고 돌리는 것까지 해주셔야 되고요. 핸들의 높이는 앞으로 살짝 나오셔서 명치 위치로 맞춰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레버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핸들을 맞춰주시고, 다시. 생각보다 되게 높다. 그렇죠? 제가 좀 키가 큰가요? 네,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장 몇 센치까지? 아까 140부터 네. 몇 센치까지? 체장에 대해서는 따로 한계는 없지만, 그렇지만 이 바이크 핸들 부분은 스탑이라는 맥스 선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키가 크신 남성분들은 이 선 참고하셔서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안장에 앉으셔서 페달도 조절을 해주셔야 되는데 중간에 발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발 사이즈에 맞게 꽉 조여주셔야 되는데 우선 아래쪽 구멍에서 스트랩을 빼주시고 버클을 벌린 다음에 공간이 확보가 되면 발은 앞쪽 끝까지 밀어 넣어 주신 뒤 끈을 몸쪽으로 당겨서 꽉 조이고 다시 아래쪽 홈에 넣어서 고정을 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바이크 세팅은 이런 식으로 안장, 핸들, 페달 몸에 맞게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 뭐 나머지 뭐 브레이크 버튼이라든가 그런 추가적인 부분은 영상을 보시고 쉽게 따라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덕분에 진짜 25센트 라이드 이번에 확실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25센트 라이드 화이팅!